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식 종목은 실리콘2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지금 거래량도 2,900만 주 가량 나왔고, 저도 단기 매매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좀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생각하는 방향성들과 좀 견해들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견해상 어떻게 본다, 어떤 그림으로 갈 수 있겠다,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리콘2 개요부터 좀 봐야 되는데, 얘는 그거예요. 테마 자체가 그 화장품, 화장품 테마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근데 요즘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그 뭐예요,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,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잘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저기 뭐 코스맥스 이런 것도 있죠. 코스맥스 이런 애들도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이런 애들 다 지금 얘네들이 이 화장품 관련된 애들이 이게 중국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엮여 있는 게 뭐 면세점 아니면 뭐 호텔,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거의 세트예요, 세트. 이게 막 중국에서 한알령 뭐 해제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가 나와도 막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. 더군다나 막 얼마 전 아니고 시간이 좀 됐죠. 몇 달 되기는 했는데 이제 뭐 봉쇄령 내렸던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화장품 관련된 테마고, 옛날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 제조, 뭐 한국 화장품 둘 다 똑같아요. 엄청나게 미친 듯한 상승률을 이때 막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. 얘네 화장품 테마들도 한 방만 잡으면은 진짜 한 방이 있는 애들이에요, 보면은.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한 번 더 바람이 좀 불어주면은 그럴 때는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지 않은가, 한 방이 좀 있는 테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얘가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. 계속 흑자는 잘 내주고 있고 뭐 문제는 없어요. 문제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고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가고 있죠. 요거는 이제 9월달 기준이니까 12월달 기준이면 뭐 비슷하거나 늘어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미뤄서 살펴봤을 때 깔끔하죠.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뭐 괜찮고 보시면은, 그래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게, 결국 장기적인 흐름은 이 재무적인 부분들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. 아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뭐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고 테마 자체도 화장품 테마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당시에 이제 올렸던 게 무상증자로 올렸던 거거든요. 이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. 무상증자 뭐 떴다 이제 진짜로 보시면 2021년도서부터 22년도가 진짜 피크였어요. 뭐 틈만 나면 무상증자를 막 한다고 아주 그냥 모든 대부분 엄청 많은 기업들이 진짜 무상증자 랠리 막 보내놓고 이거에 속아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어찌되었든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로 끌어올렸다. 근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, 무상증자가 되고 권리락이 잠기면 원래 이런 파동은 보냈다가 다시 마무리를 시킨다고 제가 뭐 한 4-5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구간들이 아닌데, 보통 무상증자를 선택하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. 거의 다 괜찮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. 이게 얘네가 만약에 회사가 돈이 좀 자금력이 문제가 생기거나 재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유상증자를 택합니다. 아니면 애매하면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상증자만 하는 경우 중에 재무가 쓰레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무상증자를 진행을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활발해지니까 유동성이 좀 높아져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보는 편인데, 어찌되었든 무상증자 파동 끝나고 충분히 안정화 기간은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잘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,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뭐 지금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. 눌렀다 가주면 더 땡큐고요. 눌렀다가 반등 나오면은 스윙치기 더 좋은 자리고,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3,500원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슛이 붙어주겠죠. 오늘 거래량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, 우선 줄어들고 있거든요.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원래 보통 빠져야 돼요. 이게 거래량이 큰 거래량만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면서 빠지거든요. 이렇게 보통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올라올 때 늘어나고요. 다시 줄어들 때 빠지는데,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.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야 이게 보통 상승이 나오는 건데, 뭔가 맛집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맛있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. 뭔가 맛집을 간다 해도 항상 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는 게 맛집이지. 그냥 거래량이 그냥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보통 줄어들면은 가격이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, 얘는 오히려 상승
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잘 지켜주고 있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서 봤었을 때는 매수세나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고 또 더해가지고 이게 거래량이 결국에는 누군가 판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 구간을 건드릴 때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전에서 매도하려는 물량들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. 뭔가 헐거워지고 있다.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신호탄이 언제 터지냐면은 이제 오늘 게 좀 중요해 보여요. 오늘 거 이상 터지는 날이 아마 3,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날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던 곡선을 다시 상승 곡선으로 바꾸면서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태우고 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3,500원을 결국에 확실하게 이격을 벌리면서 돌파해 주느냐가 좀 관건이고, 이 앞전에 무상증자로 떨어뜨려 놨잖아요. 이렇게. 이거는 매물이 그냥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양봉도 하나도 안 섞여 있고, 물론 섞여 있어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. 수직 하락으로 나왔었던 것들은 거의 매물이 없는 구간이에요. 더군다나 음봉으로만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싸워보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은 매물이 그냥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. 돌파만 해줄 수 있으면은 여기 갭도 살짝 떨어져 있는 구간도 있고, 돌파만 성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탄력 붙으면서 강하게 좀 시원하게 쏴줄 수 있지 않을까,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눌림목을 좋아하니까 눌렀다가 이런 데서 반등 쳐주면은 이런 자리들 지켜주는 거 보고 이런 데서는 좀 이제 스윙 이상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고, 돌파 매매를 한다면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이 분봉상 각자 느끼는 신호들을 좀 보고 요 안에서 단기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눌렀다 가면 더 땡큐고요. 그러니까 누를 때 말고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가 저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한 이 정도는 올라가겠죠. 최근에 만들어 놓은 움직임의 파동값이 이 정도니까,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선 뭐 5,000원 정도까지는, 제가 이제 층 나누는 것들은 지난주에도 다 설명을 많이 드렸죠. 그래서 한 5,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슈팅은 한번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하고, 뭐 요 밑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위에서 돌파 나올 때 뭐 각자의 신호들에 맞춰가지고 돌파 매매로 보시든지, 뭐 취향껏이고 취향껏. 이 안에서 이제 여기만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짧게 보면 여기도 한번 접어줬던 구간이 있어서 뭐 짧게 손절 치시는 분은 여기서 보셔도 되고, 뭐 그거는 각자 스타일마다 다른 거니까 뭐 이런 것들 각자 스타일 맞게 매매를 좀 하시면 되고, 그것도 보여드린다고 했었죠. 실리콘2도 이제 지난주 저 금요일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어쨌든 매매가 끝났고 지금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, 이거 뭐 오버나잇입니다. 이거 뭐 아까 3%까지 오르다가 다시 살짝 고꾸라져서 0.92% 수익 중이기는 한데, 저거 정리되면 뭐 저것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. 어쨌든 실리콘도 그 금요일날 들어갔어요. 금요일날 3,010원에 들어갔고 매도가 3,160원. 이거 그냥 5% 제가 걸어놓고 나서 항상 매매를 종료시킨다고 말씀드리죠. 그래서 챙기고 나왔는데, 사실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, 이게 뭐 어쨌든 매매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흐름을 보는 거랑 좀 달라요, 매매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흐름은 항상 이렇게 봐드리지만, 이게 또 매매는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우선은 저는 제 원칙상 여기서 정리를 한 거고, 이게 근데 제가 원래 스윙을 진짜 약간 장기 스윙 가져가는 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막 한 2주에서 한 달씩 끌고 가면서 포트폴리오에 한 5개 정도 집어넣어 놓고 돌리는 걸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, 이게 한 1년 반 이 습관이 무섭다고 1년 반 한 2년 동안 단타만 쳐버릇하니까 뭔가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.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또 제가 이때는 그때 당시에 옛날에 할 때는 막 주식만 하도 했었으니까 주식에만 거의 투자를 하면서 봤었지만, 뭐 지금은 코인도 봐야 되고 뭐 해외 선물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는 하고 있는데, 뭐 우선 정리한 거는 저거는 그냥 제가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매매 습관대로 정리를 한 것 뿐이고, 빨리 끊고 나와서 다른 거 돌려야 되니까. 요거 지난주에 언제 들어갔냐면은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3,010원에서 들어갔거든요. 여기서 3,010원 여기 있다. 3,010원에서 들어갔고 판 가격이 3,165원. 3,165원 여기고, 요 구간에서 들어갔어요. 요 구간에서 들어갔고, 이제 요 구간에서 이 기준봉들 잡고, 이렇게 기준봉들 좀 잡고 매매를 한 거고, 제가 기준봉 매매 방식들은 제가 그 교육 영상 그 재생 들어가시면 있어요. 거기에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이거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그건 생략할 건데, 요런 구간들에서 똑같이 기준점 하나 잡아놓고 매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고, 올라가는 거는 저는 단타는 보통 한
5%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나옵니다. 그래서 물론 더 갈 때도 이제 약간 느낌상 보고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걸어놨던 걸 취소시키고 그다음 좀 더 보기는 하는데 뭐 요즘 해야 될 일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거의 반자동 매매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 타이밍 오면 또 할 겁니다. 또 할 거고 뭐 단타가 나오면 단타로 할 거고요. 눌림목 나왔다 스윙 나오면 조금 고려해봐야겠네요. 어쨌든 스윙 자리는 좋다라고 보는데 요즘 스윙은 안 친 지가 좀 돼가지고 제가 매매를 또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짜가지고 돌려야 돼가지고 어찌되었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최근에 거래량 나오고 있는 추이들 미루어서 봤었을 때는 힘이 붙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요 구간들 돌파하면은 위에 매물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 진짜 탄력적으로 한 방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이런 데는. 그러니까 요 중류 구간 체크하시고 3,500원 정도 눌렀다가 여기서 보시던지 돌파할 때 돌파면 보시던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뭐 보시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그 규칙을 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 정도면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요 실리콘도 어찌되었든 화장품 테마도 한번 테마 돌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밑작업만 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것들 좀 올라오다가 살짝 한번 꺾었다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눌림 기간 주면에도 같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. 나왔다가 반등 나와주면은 그럴 때 한번 올라가면 한 5,000원 정도까지는 5,5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만하더라고 보여서 이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그림들 좀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나중에 또 보이면은 실리콘2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또 매매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